예, 저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분수령이었던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에는 시민협상 대표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과 시민운동, 특히 부정부패 추방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껏 20년 넘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당시 살아남은 자로서 부끄러움 때문에 치열한 삶을, 서민적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또한 입법 활동비와 특수 활동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여 가지에 달하는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세비를 30% 삭감하고 삭감된 이후 세비에 대해서도 절반은 저는 강서 구민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고자 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정부패와 청렴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국민 여러분에게 세비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서는 굉장히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개발 위주의 어떤 공약을 많이 남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발보다는 우리 강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공약을 몇 가지 마련해 보았습니다. 특히 강서는 2018년 PC방 사건으로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동의 이동권이라든가 부녀자들의 저녁 귀갓기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가 국한된 게 아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문제, 그리고 유아들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세입자들의 문제 등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강서는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이익에 따른 부자가 되더라도 삶의 질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관련해서 강서는 2018년 PC방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강서가 얼마나 안전으로부터 취약한 지역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경우 국민의 건강권 문제에 못지않게 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6년 전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04명에 대한 억울한 죽음이랄까,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참사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국가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국가가 이런 인간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불의의 사고, 재난 이런 것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참사가 인재로 결론이 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안전 문제와 관련된 것은 점검하고 지도하는 가운데에서 국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런 국가적 재난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번 6주년을 기해서 우리 강서 구민들과 함께 적어도 인간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 등 활동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서에는 좀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그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에는 사실상 400m 트랙이 있는 운동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체육시설로서 종합운동장 건립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주민들과 합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서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해서 적어도 문화가 숨쉬는 국민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서에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까치산시장, 중앙시장, 신영시장, 또 송화시장 등 여러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재래시장은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의 정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삶 활력소가 생성되는 공간입니다. 이런 좋은 공간을 없어지게 하거나 대기업들이 대형 마트를 지어가지고 이것을 잠식한다라고 하면 서민의 삶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는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대형마트가 이 강서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강화입니다. 사실상 요즘 반려동물은 이미 인간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개보다 못한 사람 얘기가 드러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만큼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려동물은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 쉼을 얻고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물들을 이제는 인간 한 영역 속에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동물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모아 주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이 화곡 지역은 여전히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균형 발전이 있듯이 강서구에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특정 지역의 개발이 곧 강서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화곡 지역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개발 관점이 아니라 사람이 어울려 살고 또한 문화가 공유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이 강서를 찾아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는 강서 유권자들과 특히 화곡 지역 유권자들과 긴 호흡을 갖고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특히 우리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자유로워질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곁들여서 저는 적어도 국민의 건강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건강에 관한 국가 책임제를 법이나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살짝 선거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여야 거대 정당들이 매우 이것은 부적합한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독일, 프랑스는 선거를 연기했습니다. 자, 우리 귀여운 자녀들의 계약도 연기가 되어 있는 마당에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유권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알 권리, 정치적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기호 1, 2번은 사실상 거의 잘 알려진 후보이고 기호도 이미 부여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소정당을 비롯한 무소속은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간도 부족할 뿐더러 유권자들이 그 후보에 대해 일일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대 정당들의 이러한 선거 강행은 정치적 횡포로서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코로나를 떠나서 적어도 이런 국면에서는 국민들이 횃불을 들어야 된다.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고 기성 정치권에서 강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유족들, 그분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확진자의 빠른 쾌유를 빌고 방역당국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강서 구민들이 사실상 자존심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거대 정당들에 의해서 정치적 편가르기,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강서에는 민주당의 공천 관련해서 사실상 당의 내리꽂기 후보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당의 후보는 적폐 세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친박 세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미 촛불혁명으로 그 후보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 후보는 사실상 금태섭 후보를 공천에서 따돌리고 내려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참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분이 이 지역하고 전혀 연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태섭 의원에 비해서 어떤 스펙이 화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후보는 서민들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외제차, BMW, 벤츠 2대를 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보는 솔직히 재산 신고를 1억 3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8억 7천여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언론에 의하면 적어도 일산지구에 13억여 원의 집도 있고, 종로지구에 3억 2천여만 원의 오피스텔도 있고, 이런 부자 냄새가 펄펄 나는데 서민들만이 오롯이 살고 있는 강서 지역 주민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재산과 재산세와 그 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권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역사의 고비마다 적어도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고 살아왔는지.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유력 정당의 그 두 후보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 정신이 있는지, 국가관이 있는지, 저는 외람되지만 그런 부분을 유권자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장에서 상품을 고르듯이 후보에 대한
어떤 후보가 질 좋은 상품인지 적어도 서민들과 동고동락해 갈 수 있는 그런 후보인지 꼼꼼히 살펴서 심판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기호 8번 저 김범태를 찍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치적 혁명으로 불릴 수 있는 획기적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1번, 2번만 고스란히 찍어왔던 이 지역에서 전혀 아닌 무소속, 정말로 서민적 삶을 살아온, 그리고 사선을 넘나들고 역사 고증하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왔던 촛불시민연대가 추천한 유일한 후보, 저 김범태를 당선시킨다라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고 기호 8번 찍어서 서민 여러분들, 특히 강서구민들의 팔자가 고쳐지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